여러분, 한국의 어두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빛이 닿지 않는 곳, 한국의 어두운 구석에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오늘 밤,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우리는 천하람을 잃은 영혼들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밤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존재와 마주하게 하고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두려움으로 이끌 것입니다. 조명을 끄고 천안히 앉아 이 진취의 땅에서 전해지는 소름 돋는 이야기들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제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약 30년 정도 되어 가네요. 당시 저희 집은 안산 지만역 근처에서 식단을 하다가 같은 안산인 월지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1층에는 여러 사무실들이 그리고 3층에는 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식당은 2층으로 옮겼었는데 식당 내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없었고요. 주만 계단으로 올라와서 우측이 한 5m 되는 복도 끝에 저희 식당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홀에 손님용 테이블 5개 가량과 건물 가장자리를 따라서 룸이 한 7개, 8개가 있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작은 룸은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이었고 그 외의 룸들은 문이 전부 다 닫아니 식이어서 홀과 룸도 닫아니 문, 그리고 룸과 룸 사이도 전부 다 닫아니 문이었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더랬지. 그리고 건물 옆에는 폐차장이 있었는데 사고 차량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기포장으로 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식당 룸에서 창문 너머로 보면 되게 훤히 보이는 곳이기도 했고요. 당시 형이랑 저랑은 새로운 사고 차들이 들어오면 거기 내려가서 차량 내부를 막 뒤적거려서 동전 몇 개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락실도 가고 했었습니다. 때는 아마 봄이었습니다. 겁니다.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박혀있는 어떤 한 장면이 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다단히 문들을 다 열어두고 룸과 룸 사이로 막 뛰어놀고 있었는데 창문 너머의 그 폐차장 쪽에 어떤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거기에는 사람 있는 걸 제가 전혀 보지를 못해서 제가 가만히 그 여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는 어깨 정도까지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차의 내부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저의 눈길을 눈치챘는지 서서히 저를 올려다보면서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이질감이나 불쾌감을 느낀 것도 아니었는데도 저는 그냥 같이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뒤에서 형이 저보고 뭐 보냐고 불러서 제가 형에게 저기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쪽을 쳐다봤는데 그때는 그 여자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저한테 뭐야,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저도 그러네 이러고는 아무 일 없던 듯 그냥 다시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고모부도 같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디선가 가시나무 큰 걸 구해와가지고 고모부랑 함께 출입문에 낀 들으시더니 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저희 막내 이모가 놀러 오셔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막내 이모도 안산에 사셨기 때문에 종종 놀러 오셨고 또 바쁠 때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모가 더라고요. 저 가시나무는 도대체 뭐냐고요. 그리고 그때 고모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고모는 이제 굉장히 술을 좋아하셔서 식당 마감을 하고 나면 종종 밤 늦게나 아니면 밤새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입문에서 제일 가까운 테이블에서 두 분이 새벽 1시쯤에 술을 드시고 계셨대요. 그 출입문은 그냥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바로 밖으로 복도가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늦은 새벽에 문 밖에 어떤 여성 한 분이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고모부는 다니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여쭤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어떤 표정이나 행동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가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여자한테 따로 뭘 물어봤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두 번째 룬의 테이블을 다 바깥쪽으로 밀어두고서 당시 고모부께서 임시로 쓰시던 이불을 깔아드리고 여기 주무시면 됩니다 하고 나와서 계속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 7시쯤 되어서 이제 준비도 하고 하셔야 하니까 그 여자를 깨워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인기척이 전혀 없어서 거기 문을 그냥 걸컥 열어봤대요. 근데 이불은 어제 깔아놓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식당 출입문은 하나이고 그 출입문 앞에 테이블에서 밤새 술을 드셨으니까 그 여자가 나가거나 했다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드린 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주변 지인이 가시나무를 출입문에 두면 귀신 쫓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서 저울로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형하고 저는 학교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조용하고 밖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부모님과 같이 자고 학교 갈 때쯤 되면 어머니께서 등교 준비를 도와주시고 항상 교통비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날은 두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교통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 카운터에 동전 두는 곳을 지져가지고 그걸로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저희 외숙모가 학교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저희 형은 중학교에 다닐 때라 저랑 학교가 달랐는데 형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 나서서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그 목적지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은 다름 아니다.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이유를 묻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하나둘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당시 사만이나 이것저것 대답을 해취하시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제가 더 채묻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들은 거라고는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에 어머니를 깨우고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갔던 곳은 식당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저희 뒤에 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덩치 큰 강아지 몇 마리와 그 외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뭔가를 느끼시고 떠나시기 전에 그곳을 한번 보고 싶으셨나 보다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도 아무도 아버지와 고모부가 봤던 그 여자와 아버지의 죽음을 연결짓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또 이건 여담이지만 주만역 쪽에서 식단을 할 때 식단 이전 문제로 할머니께서 무단분을 찾아가서 물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근데 당시 그 무단분은 결코 북쪽으로만큼은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기운이 안 좋다고 하셨었나요?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으셨고 결국 이전했던 그 식당의 위치가 바로 북쪽 방향이었습니다. 참 인생사,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어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짜릿한 순간과 특별한 감정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한국의 어둠에서 뵙겠습니다.